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드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관리 부분도 조금 많이 힘들 거고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거를 현장에서 좀 접하다 보면은 실무에서 제가 만약에 법인 담당자거나 병원 담당자라 그러면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조합에서는 해소를 조금 시켜주시나요? 일단은 관리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아웃소싱 형태로. 네, 그렇죠. 네. 관리 부분 특히는 뭐 여러 가지 일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고용 부분도 저희가 100% 책임을 집니다. 고용 부분도. 네, 고용 부분.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앞에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 앞에 영상을 안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전 회차 영상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저희가 그 앞에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했다 그러면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대한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그 이사님, 이준영 이사님 오늘 좀 모셨거든요. 네, 모시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때문에 제가 뭐 좀 여쭤보고 같이 뭐 일도 하고 이러느라고 엄청 몇 달 동안 귀찮게 해드렸어요. 아마 저 때문에 밤에도 전화 받으시고 새벽에도 전화 네네. 받으시고 예, 좀 고충이 있으셨죠?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는 건도 좀 있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미 그 병원 원장님들 특히나 정부가 서울경기권은 빨라가지고 그렇죠. 뭐 법인들 같은 경우야 뭐 모임이 따로 없지만 병원 원장님들은 워낙 네트워크들이 잘 돼 있으시다 보니까 들어볼 분들은 다 들어봤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없던 사업이 그냥 뿅 하고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들이 좀 이슈가 된 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뭡니까?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됐죠. 10년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확하게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10명 이상 네. 고용을 하되 그리고 현재 전 그 회사의 직원 또는 그 병원의 직원 상시 고용 인원의 30%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죠. 네. 대표적으로. 네네, 말씀.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쉽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면 되고요. 상시 근로자수 30%를 맞추면 돼요. 라고 알고 넣었다가 떨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렇죠. 직접 하시면 10이면 8, 9은 떨어지십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텐데. 그렇죠. 네, 그 얘기들을 오늘 조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좀 이슈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병원들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네. 병원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 형태로 많이 돼 있으시기 네. 때문에 세금이 좀 세죠. 그래서 소득세 부분 감면. 요 표준 사업장,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같은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이 좀 다른 인증 제도보다 훨씬 좀 큽니다. 네. 뭐 기본 3억부터 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소득세 3억을 감면해주는 그것도 5년 동안 5년 가까이 감면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원금입니다. 무상지원금. 네. 이게 엄청 무상이라는 말이 엄청 크게 다가와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실제로 100% 무상은 아니고요. 자기부담금이 25% 정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설명을 제대로 설명하실 안 때 해서, 그냥 무상지원금입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컨설팅 다 끝난 후에 계약하고 나서 말씀하실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몰라서 설명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처음 해보시는 네, 분들은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실제로 네, 네. 자기부담금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병원들은 대부분 세제 혜택을 누리시고요. 원하시고 중소기업들 중에 매출은 잘 나오고 네. 대출도 지금 잘 나오는 회사인데 정책 자금이라던가 뭐 국가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은행 대출, 법인 대출을 다 받으신 분들이 더 이상 이제 한도는 안 나오는데 매출은 괜찮아. 그런 분들이 이걸 좀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건 좀 잘못은 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쵸. 고용 인건비도 또 나가는 부분들 감안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예, 또 예. 세제 혜택 똑같이 나가니까 무상지원금 세- 받았다고 해서 세제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사님 말씀으로는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조금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곳이라야지 효과가 좀 크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이 사업장 인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그러니까 혜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가업승계 제도라든지 상수제도라든지 어떤 국가에서 해주는 큰 혜택들이 있는 제도들은 그 사후 관리도 좀 빡세고, 예, 그리고 그 허들을 넘기가 좀 까다롭고, 예, 그런데 뭐 이것도 당연히 그렇겠지. 검토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냥 장애인 인증 여기에 대한 그 어원에서만 봐도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야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니까 또 이제 이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그 허들이 뭐 때문에 굉장히 높은가요? 첫 일을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장애인 고용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래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이상을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장애인 한두 명 고용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10명 이상 고용을 하고 그걸 적어도 5년, 7년 동안 유지하는 회사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드시고요. 어.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관리 부분도 조금 많이 힘들 거고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 음. 네, 그리고 장애인 10명을 고용하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임금 부담도 그쵸, 크겠죠. 그쵸.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큰 허들이죠. 맞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번거로움과 네. 뭐 약간의 리스크는 좀 안고 가야 그 혜택들을 다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현장에서 좀 접하다 보면은 실무에서 제가 만약에 법인 담당자거나 병원 담당자라 그러면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조합에서는 해소를 조금 시켜주시나요? 일단은 관리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아웃소싱 형태로. 네, 그렇죠. 네. 관리 부분 특히는 뭐 여러 가지 일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고용 부분도 저희가 100% 책임을 집니다. 고용 네, 부분도. 고용 부분도 네, 그게 아웃소싱 형태로. 가능한가요? 힘들죠, 사실. 근데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저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좀 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 우리가 장애인을 사실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쵸. 표준사업장 네네. 인증이. 근데 이렇게 아웃소싱을 맡겼다고 해서 이게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라 간접 고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없을까? 아니요, 저희는 아웃소싱이라는 게 인력에 저희가 대한. 관리를 도와드리고 네. 근데 직접 저희가 장애인들을 고용을 저희 회사로 소속으로 아. 고용을 해서 보내는 아웃소싱이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인력사무소 소개처럼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대한 관리비를 받고.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용 아웃소싱이 아닙니다. 아, 말 오케이. 그대로 그냥 저희는 표준사업장 컨설팅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가장 힘든 부분이 고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아.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겠네요. 이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니까 우리가 고용하는 거 아니면 간접 고용이지. 근데 그 형태가 그런 형태의 간접 고용이 아니라 아닙니다. 인력을 수급을 또 받고 그리고 장애인을 관리를 하는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힘드니까 고용은 직접 고용을 하되 네네. 그 관리나 업무 형태에 대한 배치나 뭐 그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는 거죠. 기장 사무실처럼 아, 그렇죠. 도와드리는 예, 거죠. 기장 사무실처럼.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좀 빠르네요. 네. 예, 세무사 사무실 기장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업무 대행, 대리인이 된다. 뭐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인증에 이제 그 유의미한 경험들이 좀 있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많이 떨어지는 곳들 보면 그 제가 앞에서도 PT를 좀 한 번 했지만 그런 공시되어 있는 정량적인 자료들을 보고 조건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서류를 넣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막 해보고 문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예, 그런 것들은 어떤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딱 정형화시켜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저희는 일단 보면 알죠. 많이 해봤으니까 뭐 경험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 부분이 일단 가장
핵심이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힘든 부분이 시설이거든요. 아, 시설. 네네. 시설이 안 되는 곳이 은근히 많죠. 그렇죠. 시설 안 돼 있는 곳이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아웃소싱 업체들이나 이런 컨설팅하는 업체들을 보면 특히나 요즘 많이 생겼기 네. 때문에 그분들은 계약을 먼저 하시고요. 네. 무조건 된다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장애인 넣고 인증해보고 떨어지면 뭐 거기서 뭐 딜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 전에 저희가 미리 먼저 전반 계약 전에 이걸 다 알아봅니다. 아,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 뭐 저희 수치라던가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또 공단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도 있지만 또 저희 안에 또 있는 가지고 있는 저희가 그 공단 직원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와가지고 떨어져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아, 그 다 기록을 네, 그런 걸 다 해놓으시는군요. 기록해 놓은 네. 게 엄청 많이 쌓였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잘 모르시는 엘리베이터 크기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크기도 있고요. 화장실 뭐 규격 그리고 건물마다 특히나 이런 강남 이런 데서는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새 거 같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어, 뭐 건물마다 엘리베이터 크기가 또 다르고요. 몇 년도에 준공한 건물인가에 따라 같은 건물인데도 그 적용되는 사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몇 개월 공부를 했는데 또 모르는 정보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사이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또 몰랐었는데.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랑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그 주차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닙니다. 그게 규격에 맞는지 아니면은 장애인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 부분. 네. 근데 뭐 그래도 조금 그 안도감을 저는 느꼈었던 게 표준사업장 인증이라고 하면은 왠지 내 사무실 옆에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아니더라. 아, 네네. 네, 아닙니다. 그죠. 뭐 그 건물 내에 한 개. 그쵸. 갈 수 있는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그 총 네. 건물 내에 하나를 보기는 합니다. 네. 건물 내에 하나. 물론 이제 그 건물에 하나 있는 것도 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로 직접 갈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 제가 앞에 이제 PT 할 때는 잠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왜 공장형 건물에 철제 계단 막 있고 그 위에 사무실 있는 그런 데들은 아무리 규모가 되고 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하고 싶어도 약간 편의시설이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거기는. 아, 안 그냥 현실적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 보는 보시면 되고요. 음. 근데 이제 많은 공장주 분들이나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 하기 위해서 뭐 진짜 실제로 사무실을 아예 1층으로 내리고 아, 뭐 그런 일부러? 경우는 있습니다. 어. 왜냐면 그게 공단에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또 따로 나오는 게 있기 아,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는 지원금일 것 같다. 왠지.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예.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병원 같은 경우들은 웬만하면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부터 운영하던 또 병원 건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많죠. 네, 예. 병원들이 의외로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요즘 신설된 병원들이나 아파트형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들은 또 웬만한 데 가면은 또 다 되고. 다 되죠. 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설들과 그리고 정성적인 그런 평가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서류를 막 이만큼 사전에 받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부터가 허들이고 고용함과 동시에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좀 줄여주려고 이 조합에서 그 사전 검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서로 이제 시간도 덜 쓰고 낭비되는 시간도 없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비용들을 좀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되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표준사업장 인증 컨설팅. 그죠. 예. 근데 전 세무사님들이랑 일을 하니까 여쭤봤어요. 세무사님 표준사업장 인증이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 50%, 못 들어본 분들 50%.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세 혜택 같은 거 보면은 조세특례 제한법 거기 안에서 이제 각종 공제들이나 감면 혜택들이 나오는데 그걸 들춰보면은 있는 거야. 근데 혜택이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세무법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제가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A부터 Z까지 좀 간단하게 절차들을 조금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만나고요. 네. 미팅을 한 후에 1차적으로 여쭤봅니다. 이게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혜택은 물론 많지만 네. 일단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득도 취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금 부분이나 뭐 원하시는 업체 대표님들마다 다르겠죠. 세금 부분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무상지원금이라던가 네. 아니면 또 어떤 업체 대표, 특히 젊은 업체 대표님들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이 표준 사업장의 좋은 혜택 중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뭐 조달청이나 네네, 나라장터 1차적으로 네. 설명했었어요. 네. 그런 제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 뭐 이것만 좋으신가, 둘 다 좋으신가 이런 걸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고 이 건물이 장애인 사업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적합한지. 그리고 쪽 혹시나 아예 안 되는 아까 그런 공장 같은 네. 건물은 솔직히 저희가 힘들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한두 개가 좀 안 되는 건물들이 있겠죠. 아, 편의시설 뭐 10가지 중에 하나, 두 개 빠져가지고 네네네네. 못하는 데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다 되는데 그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은 있어. 네, 공간도 있고 화장실 수리도 가능, 네. 교체도 가능하신 분들, 뭐 건물주이신 분들이나 건물주랑 오래 일해서 뭐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컨설팅을 해서 도와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인증을 하려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뒤에 네. 고용한 이후에 이제 장애인 고용하고 나서 또 한 달, 두 달 고용한 거를 가지고 가지고. 그 뭐 월급 명세서라든가 네네. 이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나서도 이제 뭐 혹시나 뭐 저희는 거의 잘 없지만 떨어지면 어떤 이유로 떨어진 것 해서 또 그거를 케어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넣고 그 뒤에 이제 무상지원금이라던가 세금 혜택 부분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나라장터 이런 조달청 네네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아, 다. 그러니까 이게 인증을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리가 사실은 뭐든지 다 중요한 건데 그쵸. 이제 네. 관리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장점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별도로 궁금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면 요즘 뭐 본점, 공장, 뭐 지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기는 하는데 우리가 표준 사업장 받는 것은 예를 들면 본점 기준인가요? 네. 본점 기준? 기본 본점 기준인데요. 네. 거기 사업자 등록증에 이렇게 보면 본점과 지점이 따로 개별 네네. 사업자로 되시는 분도 네네네네. 계시고 사업자 등록증에 이렇게 본점 있고 밑에 지점, 지사 이렇게 해서 네네네. 나눠져 있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지사까지 다 가능해야 됩니다. 아, 네, 네.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장애인인데 본점에 있다가 뭐 그쪽으로 파견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쪽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네. 그 시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았어. 나는 지사도 없고 지점도 없고 공장도 아무것도 없고 본점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갔어. 그럼 거기에서도 편의시설이나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지 인증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네, 들리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는 15명이어가지고 네네. 장애인을 10명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10명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일이 너무 잘 돼서 상시 근로자 수가 장애인 빼고 한 25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충원을 해야 되나요? 네,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돼요? 네. 얼마 기간 내에 늘려야 돼요? 뭐 즉각적으로 늘리는 게 좋지만 보통 그래도 양해는 이제 좀 되나 봐요, 공단에. 네,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3개월 안에는 최대한 늘려 주셔야죠. 아,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러면 또 인원이 줄면은 또 그 조절해도 되고. 아, 그렇죠.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신 그 조절할 때 그 인원당 뭐 무상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 네네. 그럼 이미 다 땡겼었으면 어떡해요? 다시 토해내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는 줄어든 만큼. 아, 줄어든 네네네. 만큼. 아, 그런 부분들이. 일할 계산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환급돼야 아, 됩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5억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상지원금 5억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네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뭐 굳이 5억이 한 번에 다 필요 없을 수는 있으니 네네. 뭐 1억씩 나눠서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무상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슨 대출금처럼 생각하시는데요. 대출금은 뭐 5억을 받든 4억을 받든 해서 대표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뭐 자기 부담금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상지원금은 정확하게 어디다 써야 될지 그리고 공단에서 그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잘 썼나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5억 다 주는 것도 아니고 90% 먼저 주고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냥 대표님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상지원금 이거는 그냥 뭐 그 표준사업장 유지하는 뭐 7년의 기간 동안
바우처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 쿠폰이라 생각하셔라. 그냥 뭐 75% 할인되는 뭐 공짜 5억짜리 쿠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처에만 맞게 네네네. 쓰면.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좀 핵심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무상지원금이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네네. 예, 90%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을 신청을 했으면 4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90% 먼저 주고 이제 사용하는 데들 어떻게 잘 사용했나 한번 검토하고 나머지 10%를 준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라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그 표준사업적 인증을 몰라서 진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알아도 여러 가지 허들이나 이렇게 일을 하는 컨설팅 회사들을 못 찾아서 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못 찾아가지고 그 못하는 곳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진행하면서 원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제일 먼저 문의하셨던 게 그거예요. 여기에 불법은 안 들어가? 왜냐하면 뭐 약간 다들 세무조사나 아니면은 그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일말의 그런 여재들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거 불법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현장에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이었으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셨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한번 확인차 여쭤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착수한다고 했을 때 요이땅 했을 때 소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짧게는 한 뭐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장애인을 구하는 그 난이도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짧게는 저희가 뭐 진짜 2달 만에 가능한 업체들도 있고요. 네. 길면 제일 길게 저희가 실었던 업체가 한 5개월 걸린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는 왜 5개월 걸렸어요? 장애인이 안 구해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또 공사가 있었어야 돼요. 화장실 공사랑 주차장 공사를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용하기 전에 공사 먼저 하고 고용을 하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네. 시간을 조금. 네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편의시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장애인 수급이와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네네. 사실 총알이 좀 있고, 장애인 인건비가 먼저 나가야 네네, 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업주분의 마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빠르면 1달 반, 뭐 2달 정도 되면은 큰 이변 없으면 나온다. 다만,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문의를 해보니까 뭐 사실 전국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대표님 컨택을 사실은 한 건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국구 가능하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은 서울 경기로 많이 올라오지만 장애인분들이야 일을 하려고 일부러 서울 경기 올라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방에도 장애인분들은 상주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그 기업들이랑 연계해가지고 일도 하고 그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전국구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그런 망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전국으로 다 가능하다. 아, 네, 저희는 전국으로 다 가능합니다. 제주도도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도 실제로 한 적이 있고요. 미팅을 실제로 가셔야 돼요. 네, 네, 뭐, 실제로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병원을 뭐 지금 막 시작하셔서 그렇지 그 일반 기업들은 많이 하셨겠어요. 원래는 저희가 주 타겟이 일반 기업이었고요. 네. 병원은 사실 한 지가 이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광고를 안 하세요? 이게 찾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네. 광고를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일반 기업들은 니즈가 정확합니다. 네. 사실 세금보다는 아, 대부분 사업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뭐 무상지원금이라던가 여러 네, 가지 네.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니즈가 정확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회사는 괜찮은데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정부 지원 사업 지원금 이런 떨어지신 분들을 이걸로 넣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아. 병원 원장님들은 저희가 컨택하기가 일단 힘들고요. 근데 병원 1호점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더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희 때문에 소문이 난 건지 병원을 먼저 하니까 병원은 솔직히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난이도는 더 쉽습니다. 아, 네. 그죠? 왜냐하면 병원은 웬만하면 일반 제조업 공장이나 중소기업보다 일단은 건물 자체가 장애인이 뭐 이용하기 좋은 건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다른 거 잘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뭐 무상지원금이 얼마네, 뭐 네. 이런 게 얼마네, 뭐 다른 기업들 가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병원 원장님들은 그냥 세금 얼마. 네, 그리고 딱 또 이제 그거예요. 사회적 가치 실현. 네, 네, 딱 또 이제 그거예요. 의사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딱 그런 거만 근데 물어보시면 그동안에는 병원이 왜 이렇게 없었을까요?
난이도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꺼려지는 문화도 예전에는 있었고, 약간 이제 문화적인 인식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네, 이제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요즘은 그 표준 사업장 자체가 뭐 재택근무도 일정 부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업무 방법이 특히나 이제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 됐지만, 아니면 뭐 대외 활동도 가능하고요. 미술 활동 이런 것도 네. 가능했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장애인들이 출근해서 일해야지. 근데 병원에서 장애인 어디다 일을 시키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큰 병원, 대학병원 가보시면 1층에 사람들 막 앉아 있고 네네네. 그 표 뽑고 예, 예. 계산하는데 요즘 다 키오스크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옆에 서서 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분들을 장애인으로 많이 고용했던 게 첫 사례죠. 근데 음. 이제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장애인 분들이랑 기업들, 뭐 병원들, 이런 사업주분들의 중간다리 역할들을 굉장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업주분들을 만나서 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아니면 장애인 그 의무 고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업주분들의 인식도 장애인분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설에 대한 것들 조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장애인분들이랑 그 트러블이 크고 작게 되게 많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주분들의 인식도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되지만 그 근무를 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인식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편의시설도 갖추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데 이제 그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좀 다가오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문턱의 높이 아니면은 그런 네네. 부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다니기 자체가 불편하니까. 네네. 예, 근데 서로 간의 인식 개선이 조금 되어야지 직장에서도 편하게 좀 서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월급이 나가고 장애인분들도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태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들을 우리 조합에서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조합이 사회적에 대한 그런 그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접 고용하셨던 대표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직접 구해서 어디서 네, 아는 네. 장애인들 구해서. 네, 그렇죠. 네. 직접 구하셔가지고 네. 뭐 지인, 특히나 뭐 지인 아니면 소개 이렇게 네. 해서 하셨던 분들 중에 특히나 뭐 그런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 때문에 고용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표준 사업장이 아니라 네네. 한 두세 명 고용하셨다가 다들 좀 다시는 장애인 고용 낭패 못하겠다 보셨다. 네.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 장애인분들도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잘 많이 없지만 있으세요. 네, 뭐 그게 뭐 똑같죠. 그래서 네. 장애인분들도 그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악용 안 하더라도 그런 걸로 꼬투리를 잡으면 괜히 이제 예, 우리 일반 직원분들은 비장애인 분들은 이제 그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던 건데 장애인분들은 그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엄청 불편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말이 안 맞는 건데 저희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저희가 고용하는 건 아니니까 고용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그 부분을 다 교육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 회사는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셔서 일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딱히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출산을 하고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게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유모차 끌고 가거나 자동차를 이제 카시트 태워서 가면 엄청 사람이 예민해져요, 엄마들이. 근데 우리나라 보도블럭, 경계석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설이 안 좋은지를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랑이랑 가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분들이 진짜 다니기가 좀 많이 불편하겠다,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이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간접적으로 번외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혜택들이 좋습니다. 뭐 이런 혜택들 받으실 수 있고 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주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지 마세요.
예, 이런 사업주분들은 해보니까 박탈되기도 하고 고용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페널티들 때문에 덜합니다. 아니면은 경험을 해보니 뭐 무상지원금이 나오는 회사였는데 뭐 그때 한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이러이러한 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랑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뭘 해갖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주분들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지 마세요라고 좀 이렇게 권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거르기 위함이거든요. 대표님들 중에 특히나 뭐 당연히 이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뭐 그런 병원이나 뭐 이런 쪽은 그런 게 잘 없겠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무상지원금이나 이런 게 목적이신 분들은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돈이 급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무상지원금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예가 생깁니다. 무상지원금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무상지원금을 받고 뭐 나는 여기다가 쓸 거야, A라는 데다가 쓸 거야라고 신청을 해서 받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A라고 안 쓰시고 다른 데 쓰신 거예요. 급한 데다가 먼저. 그럼 증빙 안 언젠가는 되는. 뭐 3개월, 6개월 내에 증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환수됩니다. 보증보험 처리돼 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온리 비즈니스만을 위해서는 네, 그렇죠. 이 인증을 활용을 하는 거는 별로 비추한다. 네, 급한 돈 땡겨 쓰신 분들 그런 분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님들 보면 장애인분들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꼭 장애인이 와야 되냐? 그런 분들 절대 안 되고요. 저희는 기본 상생하실 분들, 상생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서로 상생하면서 혜택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하실 분들 그리고 이제 돈이 급하거나 장애인 급여를 막 그 무상지원금 받기 위해서 장애인 급여를 막 어디서 땡겨서 인증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피합니다. 그런 것들 거르시는군요. 네네. 자,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을 저도 그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같은 분들을. 네네. 근데 보니까 뭐 이게 저희 쪽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사람 보는 눈도 이제 좀 걸러지는데 건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계약금 받고 먹튀한 업체. 많죠. 뭐 또 이제 이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컨설팅. 네, 그리고 무상지원금 받아주고 관리 안 되는 업체.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뭐 해주겠다고 하고 관리를 안 해줘서 이제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는데 그 뒷단일이 안 되게끔 되는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데들을 대표님이 좀 거르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대표님이 거르셔야 될 거는 또 우리가 또 먹고 튀시는 대표님들도 사실은 많아요. 제가 일을 해보면 반대로 예, 먹고 튀는 컨설턴트도 되게 많은데요. 먹고 튀는 대표님들도 또 계신단 말이에요. 예, 일을 다 해줬는데 수수료를 안 주시거나 그런 데들도 있어서 이거는 서로의 어떤 신뢰, 끈끈한 신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 2년 하는 게 아니라 7년 이상 계속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 이제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제 제가 그 진행도 해보고 또 대표님한테 계속 그 여기 이사님한테 문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들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진짜 간단하게는 대표님의 신용도. 네네. 좀 생뚱맞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점수 가점에 다 들어가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단에서 공시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 플러스 그리고 여러 상담들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검토를 일단 1차적으로 저 싱커벨이 해놨으니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동행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제 번호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이 직접적으로 진행을 필요로 한다. 다른 데서 검토를 받아봤는데 좀 뭔가 마땅치가 않더라. 대면 미팅 한번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또 시간 일부러 내서 와주셨는데 제 한 두세 편 같이 찍어야 되는데 서로 시간이 없어갖고 많이 못 찍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진행하다가 또 궁금한 사항 생기면 제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